뉴스 비평 본격적으로 시작해드리겠습니다. KBS 시청률부터 볼까요? 자, KBS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요즘에 JTBC와 KBS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감소, 하락 추세예요. 평일 같으면은 20%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주말에 6, 7%에서 놀다가 11%에 그치고 말고 있습니다. KBS는 이러면 안 되죠. 시청률 경쟁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안 본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인데 큐시트를 볼까요? 저는 어제 큐시트를 보면서 뉴스를 보지 말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도 이렇게 큐시트 편집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이제 뭐 카운트다운이잖아요. 9일 앞으로, 8일 앞으로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런 입시 관련 톱블록으로 나가면은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다 봤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핵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자, 학종 규반 위반에도 모른 척 서열화. 뭐 서열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고의 편법을 쓰는데 대학은 모른 척하고 있다. 학종 기재 위반이 수백 건이다. 그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 편법이 뭐 이렇게 다양하다. 그게 서열화도 확인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정시를 수시보다 중요하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으면 좀 직접적인 이슈를 발제를 해야 되는데,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 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개 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답답해서 좀 봤어요. 근데 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저소득층에게 정시나 수시 뭐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 저소득층에게 과연 이게 정시가 유리했냐 수시가 유리하냐, 그러면 우리 개천에서 용나도록 하는 게 교육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제의 담론이 흐르고 있는데 세 꼭지나 무려 올려놓고 결국 그래서 정시든 수시든 어느 쪽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의 정책의 이념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입장이 없어.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 더 헷갈려. 셈법이 복잡하겠는데요. 정부는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네, 뭐 개편안을 뭐 만든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주 나쁜 편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톱블록에서 힘을 딱 빼놓고 뭐 이제 경제 기사로 넘어갔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 서밋 인도 태평양 관여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미국의 입장 타가오지 않아요.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세월호 독도 헬기 두 꼭지. 독도 헬기도 자기들 지금 재발이 저리니까 잘못해서 제대로 힘이 없어요. 박찬주 논란의 술렁. 박찬주 기사에다가 정무수석 태도 논란. 나경원. 이르면 다음 주에 패스트트랙 조사받으러 나간다. 뭐 정치권 뉴스. 박찬주를 두 꼭지 정도로 살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박찬주를 살리면 민주당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무서운 거야. 왜? 자한당 눈치 봐야 되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볼만한 기사가 없었어요. 요거 하나? 국정원에서도 아빠 찬스 채용 의혹. 국정원에 누가 시험을 봤는데 토익이 뭐 해외 나라마다 좀 다른가 보죠. 근데
어, 변별력이 국내에서 보는 토익이랑 뭐 비슷한가 봐. 일본 거랑 국내 성적만 인정한다 해놓고 해외 응시를 악용한 고득점을 걸러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지원자가 미국에서 시험 본 거를 제출했대요. 미국 토익을. 근데 보니까 얘네 아빠가 전직 국정원 인사처장이었어. 냄새나네? 요 기사예요. 근데 요 기사 뭐 나름대로 어, 나쁜 기사 같지는 않은데 요게 좀 핵심이 이게 기본적으로 아빠가 뭐 나빠. 아빠 어드밴티지 같아. 누가 봐도. 근데 여기 보면 국정원 국감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체 취재한 게 아니라 국정원 국감 나온 거 그냥 받아가지고 쓴 건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거저먹는 기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감 자료 가지고 쓰는 거. 근데 단순 실수였다고 서훈 국정원장이 얘기했어. 왜 그랬을까 봤더니 얘가 응? 전화 걸었대. 저 이거 토익 성적 내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시험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 실무자가 그래도 된다고 그랬대. 그 담당 실무자의 책임이 일단 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구조적인 아빠 어드밴테이지인가 아닌가. 상당히. 그리고 국정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채용 취소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약발이 좀 약한 기사입니다. 의혹은 있으나 뒷받침되는 팩트가 부족하다. 좋은 기사가 아니다. 자, MBC 요새 여하튼 뭐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돼요. 5%대로 뛰어올랐어요. 평일 시청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대, 1, 2%대였는데 5%대로. 뭐 되는 집은 뭘 해도 잘 되더라고. 자, 한번 볼게요. 큐시트. 요거.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 어제 하루 종일 포탈 인기 검색어가 박찬주였잖아요. 삼천교육대였잖아요. 그럼 이거 해줘야지. 삼천교육대로. 응? 삼천교육대 해명을 황당하게 했잖아. 삼천교육대 군인권센터 소장한테 삼천교육대나 가야 된다고 그랬다가 문제가 되니까 아니 거기서 그냥 저 인내력 좀 기르고 오라고 봉 좀 들고 오라고 한 거야. 뭐 이따위로 해명했다가 CBS 가서 혼났죠. 요톱으로 가야지. 그런가 하면 뭐 지금 이제 이거 데코 코미디다 보실래요? 친박계 김태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 보셨죠? 친박계 김태음 의원이 영남과 서울 강남 텃밭이죠. 삼선 이상 중진들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했어. 음. 그러면서 자기가 최소한 뭐 표창원이나 이철희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양반들은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김태음은 자기는 계속 하겠대. 정말 코미디 집단 아닙니까? 너무 코미디 집단이어서 코미디언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 공정혁신 이에 반해서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하면서 젊은 층 그리고 IT 전문가 등을 기용해서 총선 전략을 짜고 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와 의미를 충족시킨 톱블러, 시청자를 불러 모으는 톱블러, 그리고 원투 우리 독도 안타까운 독도 실종자 수색 관련 스트레이트 2개. 그 다음에 함께 싸워요. 노우재팬 관련 꼭지. 사실상 전멸, 일본 맥주, 이런 기사 나오면 되게 신나잖아요. 우리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뤄낸 성과야.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한다. 이런 국민적 캠페인, 축제, 운동인데 이걸 기사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아주 강화되는 캠페인이 강화되고 기분 좋은 뉴스잖아요. 이겼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뉴스를 최근 MBC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 기리니 지방, 아사히 뭐 이런 맥주들을 전멸하고 있잖아. 100%, 빵프로 싸게 줄 테니 진열이라도 해달라 덤핑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일본차 눈물의 폭탄 세일, 뭐 이런 세일로 유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망설여진다고 했어요. 다른 매체에서는 눈물의 폭탄 세일을 하니까 살짝 소비율이 반등하고 있나?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선 그래도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관 PD, CJ MNN, ENM, CJ ENM, 공룡의 공룡, CJ 방송국, MBC, KBS, SBS 쩌리 알아요 이미. CJ의 엔터 채널들 유치장에 갔죠.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뒷얘기는 전해드릴게요. 이런 내용들. 박찬주 우리를 공화당으로 모십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홍문종 씨가 우리 공화당으로 온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나봐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응? 지금 자한당이랑 박찬주랑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땡겨가려고. 그러니까 박찬주가 그 박심, 친박, 태극기 모독부대 쪽에 구애할 만한 친박근혜 인물인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아주 눈꼴 사나운 친박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기사는 없고요. 여하튼 상당히 재미있는 편집을 하고 있다. 뉴스 편집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거 그냥 쭉 틀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월 22일부터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로 그게 언제죠? 서초 대전이라고 불리는 검찰개혁 촛불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BS 한번 볼까요? SBS 폭락했네. 폭락 어떻게 된 거야 이거? 3.9. 아까 5.1이었잖아요. MBC. MBC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폭망하고 있습니다. SBS. 추락하는 것은 날이 없다. 폭망하고 있습니다. 큐시트를 봤어요. 역시 학종, 고교 서열 확인, 특목 자사고 더 많이 뽑았다. 이런 교육 관련 톱으로 올렸는데 하나, 둘, 셋. 사교육 유리, 고소득층이 반기드는 정시 확대 공정할까? 정시, 옛날에는 정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 시험 한 번에 인생의 당락이 결정돼 버리는 그런 현실 안타까웠죠. 하지만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과외도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전두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과외 금지라는 평가를 받듯이 지금 보면은 뭐 1억 정도를 줘야 스카이 가는 그 옛날 스카이 캐슬에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 전문 상담 교사가 붙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인데요. 뭐 이렇게 복잡해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입시를 저는 거의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학부모도 잘 몰라.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가 좋은지.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부모들이 챙겨주기 어려운 일반 가정에서 과연 학교의 지도만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할까? 그런 불신. 그리고 또 오늘 관련된 기사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를 3년 동안 해서 서류를 내면 5분도 안 본다면서요. 어떻게 학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3년을 5분도 검토를 안 하고 당락을 매길 수가 있지? 여하튼 정시 확대가 기본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SBS
톱블록을 역시 교육으로 잡았다가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청률이. 그런가 하면 CJ ENM을 공격하는 비판 기사 두 꼭지로 세컨톱 단독 프로듀서 푸듀 유흥옥소에서 상습적으로 접대받은 정황이 나왔다. CJ ENM의 대국민 사기극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요건데요. 프로듀스 101 요게 시리즈로 쭉 있었잖아요. 근데 상대가 청소년들이잖아. 어른들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은 저는 이참에 기본적으로 CJ ENM이 방송국을 운영할 자격이 되느냐, 뭐 사과했다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고발 뉴스에서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박찬주 영입시도 흑폭풍. 요 재밌는 거를 살렸잖아. SBS 하나 둘. 요게 재밌어요. 말 바꾼 청와대 타다 협의 7월에 했는데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어요. 하나 둘. 타다 논란. 요 기사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타다 서비스의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물어봤다는 SBS 보도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법무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재판에 넘길 거라는 검찰의 기소 방침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면서 그 전에 당연히 이거는 국가 IT, 5G 또는 운송체계, AI 온갖 정책이 중첩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행정 판단 사안이에요. 타다. 근데 현행법상 9명인가? 이상 타는 그 차량에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 법이 허용하는 한 영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편법적으로 적용했다. 실제로 이거는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파견한 게 아니라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판단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판에 넘기면은 대단히 좀 복잡한 정책 혼선이 야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검찰이 행정기관이잖아요. 국세청, 뭐 외청 하나야. 그러면 정부 정책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율이 돼야 되는데 청와대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검찰이 아니다. 청와대에다 기소하겠다고 했다. 근데 하라고 해서 한 거다. 이렇게 SBS 기자한테 얘기한 거지. 그런데 쭉 기사를 보면 검찰은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검찰은 기소가 당혹스럽다고 했던 검찰 누가 그랬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응? 검찰이 도대체 검찰 누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이 정도 사안을 문제제기하려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까야 되는 거예요. 없어. 이른바 이거를 유령기사라고 하거든요. 검찰 관계자는 이어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뭐 대검 공보관이나 무슨 뭐 수사기획관이나 뭐 대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뭐 차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얘기했겠지. 근데 이거를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검찰 관계자 발로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해서 쓰면 이건 정말 나쁜 기사가 되는 거예요. 관계자라고 하는 익명성으로 쓸 기사가 있고 안 쓸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최초
SBS 보도는 검찰이 청와대 민정 사이드에 기소하겠다고 얘기했다. 동의 구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청와대 발표는 정책실이 7월에 법무부와 협의했다. 검찰이 아니에요. 청와대 입장은 법무부로부터 정책실이랑 얘기는 있었는데 기소 얘기는 못 들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서 올렸고 법무부는 청와대 정책실을 통했고 정책실을 통해서 또 민정으로 넘어갔나 보지. 그러면 검찰은 최초에 자기가 올렸던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 안 돼서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여하튼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검찰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뭔가 진행이 된 거 아니냐. 아니면 법무부 말을 안 들었거나 법무부가 야 너네 기다려 라고 했는데 계속 법무부 푸시하다가 아예 안 되니까 그냥 기소해버린 거 아닌가. 여하튼 상당히 불건전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연이틀 대서특필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SBS의 저희는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TBC인데요. 4.2%. 헐. MBC보다 항상 더블 스코어 정도 앞서가던 JTBC가 5.1대 4.2. 1%포인트 아래로 쳐져 있어요. JTBC. 어떻게 해야 될까요? JTBC. 뉴스를 봅니다. 교육으로 한, 둘, 셋. 교육꼭지, 특목고 우대, 서열아. 못 믿을 학생부. 엄마, 딸 학생부 작성 개입 의혹. 어떻게 하자는 건데? 지금 현안이 정시 확대냐, 유지냐, 뭐 이런 것이면 거기 관련해서 아젠다를 정확하게 세팅해야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소미아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나? 뭐 이런 묘한 기류가 있다. 정부 내에서도 지소미아 재검토 변화 기류가 있다. 일본은 냉기류다. 면담 거부당했다. 문 의장은 일본 가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문 의장이 신문이랑 인터뷰하면서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일본 왕이 할머니 우리 손 잡아주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사과하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다가 극우 매체들과 단체들이 항의를 하고 있나 봐요. 3번이나 사과했어. 면담 거부당하고 단체 사진 찍었는데 구석에 몰렸대. 그럴 바에 사과를 뭐하러 해요. 더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강조했어야지. 내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당당하게 난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 국회의 의장으로서 국민의 입장을 얘기했다. 지금이라도 일왕은 사과해라. 그러면 이 양국 간 냉기류도 금방 풀릴 것이다. 라고 말을 왜 못해. 이렇게 냉대받고 홀대받을 거면서 사과 3번이나 한 게 더 쪽팔리잖아. 문 의장. 언제 한번 제가 문 의장 특집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연구 대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의 틀 속에서 보는 게 좋겠다. 서훈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이 12월 연내 북미 회담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보도인데 이거 볼까요?
이런 기사를 썼어. JTBC. 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서운의 다른 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김정은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 날아가면은 다시 오기 어려운 천재 이루의 기회인데 어떻게 살려야 되지? 라고 하는 후속 발제를 해야지. 같은 날 한 다른 얘기. 북한의 새로운 길이라는 건 결국 도발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걸 대서특필했어. 조선신보는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내년에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얘기잖아요. 제3의 길에 대해서. 이 3의 길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하겠다. 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꼭 국회에 보고했다. 꼭 기사를 써야 되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기 체제를 인정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노이에서 세평 비유, 세평 비유, 새로운 관계, 비핵화, 유해 발굴, 유, 세평, 평화적 관계. 그렇죠. 새로운 평화적 관계. 그러니까 북미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원해요. 그 전 단계로서 전쟁 진행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전협정을 통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불가침 평화 협정.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양과 워싱턴의 대사관 또는 대사 준비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를 원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북한이 왜? 적대시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은 설명해 왔어. 너희들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자구책으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계속 일관되게 입장을 가져왔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전쟁의 한 당사자인 미국이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전쟁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전쟁이 있어야 돈이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의 냉전의 잔재로서의 군사적 대립이 계속 유지돼야 먹고 사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국내에도 많고, 박찬주 같은 인간들. 워싱턴에도 많고, 무기 팔아야 되니까. 한반도에 석유는 없지만 안보 위협 속에서 무기를 팔 수 있잖아. 그래서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죠. 응? 근데 이거를 도발하겠다라고 강조해버리면 프레임이 다른 거죠. 응? 북한이 원래 그런 놈들 아니냐. 근데 저런 놈들이랑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했었네? 라고 하는 국내 냉전 추구 세력과 미국 내 매파들을 자극하는 기사잖아요. 같은 날, 요 기사, 응? 요 말, 북미 회담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있다.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요 입장이 더 원체적으로 중요한 거죠. 너 나한테 뽀뽀 안 해주면 너 죽어. 라고 했어. 그럼 뽀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쟤 죽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기사예요, 지금. JTBC 이상한 기사를 여러분들 방금 보시고 계십니다. 도발 상업주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하면은 되게 뚱딴지 같은 기사가 떴어. 또 사망 상태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 해경 교신에서 시신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건 되게 김 빼는 기사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세월호 재수사 촉구와 관련된 힘을 실어주고 싶었겠지만 이런 기사는 아주 나쁜 기사입니다. 벌써 일주일 전에 여기 이름을 썼네. 임경빈군. 우리 임군이 세 번째 생존자로 구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JTBC 말은 이미 일주일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 살아있었다고. 근데
시신이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었다. 어? 살아있는데 시신이라고 그랬다. 엉터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기사예요. 시신에 대한 사항을 통보해주기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당시 보도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이렇게 입수했거든요. 벌써 일주일 전에 나온 보도 자료야. 이게 나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 기사를 썼는지 의도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10월 31일 날 릴리즈된 기사인데 구조수색이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발 기자회견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 20분의 배로 헬기로 이송할 수 있었던 환자를 하나, 둘, 셋, 넷, 5번에 걸쳐서 5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팅한 삼천 구함 체증 영상에서 해경 응급구조사가 우리 임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고 있다. 환자로. 응? 환자로 호칭하고 있다. 체증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응급의료진의 진단 결과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됐단 말이야. 이때 5시 35분에 자, 여기 5시 35분 중이에요. 5시 35분에 이미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됐는데 원격 의료 시스템을 딱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왜 딱 집게 같은 거 딱 꽂고 그걸 전파를 보내면 목포 병원에서 맥박이랑 산소 포화도까지 다 뜨는 거야. 응급의료진들이 봤더니 이송해라 빨리 살아있다 이렇게 된 거야. 5시 35분에. 근데 얘네 기사를 보면 JTBC 기사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으나 이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5시 34분 1분 전에 시신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얘네가 헷갈렸다 이 말이에요. 말을 워딩을. 근데 왜냐면 계속 익수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익수자. 익수자라고 말은 하지만 익수자는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익수자라고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5시 35분에 원격 의료 결과 살아있다라고 판단받았어. 그리고 그 전에도 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상황실에서 익수자라고 하니까 그냥 오인해서 말 실수한 거야. 시신이라고 환자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사망 사실이 확정된 적 없어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망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응급구조사는. 그죠? 그리고 익수자를 피정으로 데려간다. 계속 익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오해한 것에 불과해. 살아있었고 실제로 사체 검안서상 사망한 시간은 10시 10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 쓸데없는 기사를 쓴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JTBC가 시청률이 이렇게 하락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꼭지수 늘리는 그런 취지의 보도가 군데군데 보이고 심지어 이런 서운의 이런 안보 상업주의적 발상의 기사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타깝다, 아쉽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